지난 시간에는 세효에 어떤 육친이 앉아 있느냐, 어떤 육친이 앉아 있느냐를 가지고 한번 가늠을 해본다. 간단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이루어지겠냐는 대충 큰 그림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용신은 자기가 기대하는 목적이 되는 육친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 육효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육효를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의 경쟁자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 저거 한다면은 이 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거는 뭐냐? 용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목적이 되는 육친을 말한다. 목적이 되는 육친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대개가 보면 해가 바뀌든가 그러면 1년 신수를 보기도 하죠. 신수를 보거나 할 때는, 그런 때에는 세효를 용신으로 합니다. 신수를 볼 때에는 세효를 기준으로 해서 세효를 용신으로 정해가지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자기 직업에 관한 거라든가, 예를 들면은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직업을 위주로 해서 보려고 그러면 이 관을 기준으로 보는 거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육친이라는 거는 우리 명리학에서 제가 이미 과거에 육친론을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시든가 그러면 육친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그 기억을 되살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점을 치실 때는 육친을 기준으로, 1년 신수는 세효를 용신으로 한다. 요거 잊지 마세요. 1년 신수는 무조건 세효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리학에서의 육친은 뭐냐면 십신이라고 하죠. 십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 육회에서는 다섯 가지 용신을 진다. 그래서 형은 뭐냐 하면은 비겁, 소는 식상, 재는 재성, 관은 관성, 부는 뭐냐면 인성,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신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든가 그러면 십신론을 다시 한번 살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경쟁자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그 용신이 6개의 저거 중에서 용신이 형이 되는 겁니다. 형.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 자식에 관련된 거면은 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이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에 남자의 결혼인 경우는 이 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 뭐를 파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그 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직업이라든가 질병 사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는 뭐냐면 부모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시험 같은 요런 것을 판단을 하고자 할 때는 요것을 형선재관부 중에서 해당되는 용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육표에서는 명리학과 마찬가지로 충과 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충과 합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명리학 공부에서 보면은 육충이 있고 육합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육효를 공부하시려면, 명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이 육효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육충과 육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과거에 강의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역시 육충과 육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충과 육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요를 육효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육충과 육합은 그러면 어떤 때에 사용하느냐? 명확한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 명확한 결론을 내릴 때에는 육충과 육합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적으로서는 합은 충으로, 충은 합으로 푼다. 합은 충으로 풀고 충은 합으로 푼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명리학을 할 때 뭐 충을 하면은 뭐 반드시 뭐 나쁜 것처럼 여러분들 좋아하지만 또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쁜 거는 또 이렇게 충을 해버리면 또 뭐 좋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합이 반드시 길하지도 흉하지도 않다. 예를 든다면은 병점 같은 경우에 뭐 합이 되는 경우에는 병이 길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합이 반드시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충이 반드시 흉하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되 육충과 육합, 명리학의 육충과 육합은 이 육회에서도 활용을 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요 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명리학에서 충은 자어충, 중매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있었죠. 요렇게 있었고 합에는 뭐냐 하면은 육합에는 생합과 극합이 있습니다. 생합과 극합. 생합은 뭐냐면 스스로 합이 되는 합이고 극합은 말 그대로 합을 하긴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합이 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합은 그래도 상당히 길하지만 극합은 어쩔 수 없는 합이니까 뭐 그냥 그저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생합은 뭐냐면 인해합, 진유합, 오미합. 자, 그럼 이게 왜 생합인가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요거는 목과 수제네요. 수목 이거 상세가 아닙니까? 진유 이게 토와 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요것도 상생. 오미 이것도 뭐냐고 화와 토 상생이 되죠. 서로 상생이 되는 합을 뭐라 그러냐? 생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극합은 뭐냐면 합이 되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합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번 잡아보세요. 자축합, 묘술합, 사신합. 자, 보세요. 여기, 자는 수, 축은 토. 뭐냐면은 토국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극이 되지 않습니까? 극이. 그죠? 묘술합, 요거는 요거는 토, 목극토가 되지 않습니까? 목극토가 되죠? 요거는 사신합 같은 경우는 합이 되기는 했지만은 뭐냐 하면은, 화금상쟁이 되고 있죠. 요거는 사는 화고 요거는 금이 되죠. 그래서 요거도 서로 부닥치고 있죠. 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합이 됐지만 요 지지가 서로 충하는 것을 극합 이렇게 됩니다. 육합에는 세 개의 생합과 세 개의 극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육합과 육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우리 명리학에서 우리 이거 과거에 공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도표를 꺼내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축합토가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인해한목. 그 다음에 묘술합화가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진유합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신합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오미합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지지의 육합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반드시 이거 기억 못 하시면은 이건 명리도 못 합니다. 이거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요. 네. 자, 그럼 지지의 육충을 한번 볼까요? 육충을 한번 보면은 인신충. 그 다음에 묘유충. 자, 묘유충. 그 다음에 진술충. 그 다음에 사해충. 그 다음에 자오충. 그 다음에 충미충 이렇게 되죠. 요거를 지지의 육충이라고 합니다. 육충 여러분들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